4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하여서 누적 확진자 737명입니다. 요약 말씀을 드리면 725번부터 730번까지는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부 선수들입니다. 합숙 인원 18명 중 7명이 확진을 받았고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731번, 732, 735, 737번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입니다. 그리고 736번은 관광객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리고 733번 경상남도 지역 입도자이고 734번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제주 도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동선이 공개된 배두리 광장 및 전원 콜라텍과 관련해서는 131명의 검사를 진행했고 31명이 음성이고 100명은 현재 검사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총 111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13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 선수부의 6명,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4명, 관광객 확진자의 지인 1명, 경상남도 지역에서 입도한 방문객 1명, 그리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제주도민 1명 등입니다. 제주 725번에서 730번 확진자 6명 모두 제주 71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들은 제주국제대학교 레슬링 선수부로 719번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합숙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19번이 3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합숙훈련했던 17명이 접촉자로 분류됐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이날 오후 9시경 제주보건소에서 숙소를 직접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4일 오후 12시 30분경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나머지 11명은 음성 판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레슬링 운동의 특성상 접촉 강도가 대단히 강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큰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 731번 확진자는 722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731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32번 확진자는 제주의 69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732번은 지난 4월 26일 699번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서 자가격리를 진행해 오던 분입니다. 732번은 현재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 733번 확진자는 지난 1일 경상남도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입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33번은 경상남도 지역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해서 지난 4일 오전 9시경 제주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1시 55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734번 확진자는 발열과 몸살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34번은 지난 4월 29일부터 몸살,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이 있어서 3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734번은 발열, 몸살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735번 확진자는 724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735번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724번과 접촉한 것이 확인되어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30분경에 확진되었습니다. 제주 736번 확진자는 718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736번은 718번의 지인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4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에서 방문 검사를 진행해야 했고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제주 737번 확진자는 735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737번은 73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자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에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있고 제주 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폐쇄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동선 정보가 공개된 배들이 광장과 전원 콜라텍과 관련해서 모두 131명의 검사를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배들이 광장과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0명입니다. 이 중 15명은 현재 음성, 나머지 3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원 콜라텍과 관련 검사받은 사람은 총 81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5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공휴일과 주말에 행사 모임 등의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4월 이후 확진자가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정 모임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할 때는 동거가족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직계가족 8사람 범위 안에서 그 인원을 가급적 정하시고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고 짧은 기간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야외에서 그리고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를 활용할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는 필수적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 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9명이고 격리 해제자는 688명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가용 병상은 총 294병상이고 자가 격리자 수는 564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제주에서는 1차 840명, 2차 755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43,574명이고 2차 완료자는 7,769명입니다.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10건이 신고됐고 중증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적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총 293건입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제주 지역 2건의 사망 신고건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저질환, 가거력 및 의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제주자치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대부분이
관광객에 의한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70%를 넘는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도 그와 같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 거인 지난 5월 3일과 5월 4일에 발생할 총 2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염 경로를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5월 3일에는 확인되지 않은 감염 경로는 719번, 720번, 721번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4일에는 734번이 감염 경로가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71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 국제대학 레슬링부 선수이고, 이 선수 7명 전부가 타 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타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동안도 타 지역을 많이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는 타 지역에서 온 유입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쭉 지나오면서 저희가 그 감염병 발생 원인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았던 것이 4월에 온 여행객, 그다음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 등에 따라서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원래 저희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1주차인 1월 4일부터 7일까지는 4.23명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2.51명, 3주차에는 1.87명, 4주차까지 1.37명이었고 5주차부터 14주차 기간에는 0.25부터 0.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명 미만을 유지하다가 4월부터 활동량과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15주차부터 17주차에 1.09명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 명 이상에게 전파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재확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5월과 그다음 6월, 7월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를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뭐 나들이를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감염 위험에 대한 그 상황이라든지 감염 위험은 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사례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총 4건이었는데 이분들은 전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다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다들 이동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3주 앞으로 향후 3주 동안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좀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최근 이틀 동안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역 제한, 집합 제한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집합 제한을 시키거나 집합 금지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제한적 조치들이 나오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확진자는 한두 명 줄여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 참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료 역량 같은 것들을 다 동시에 파악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병상이나 의사, 간호사, 또 치료기기, 병상 확보 등 다 의료 역량 등을 감안해서 어느 범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고요. 어느 정도 위험 시그널이 발생하거나 긴장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땐 지금 준비된 방역 대책을 즉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위중증 그러니까 치명률이나 중증률이 높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또는 취약시설 여기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 역량이 2배에서 5배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아주 강하게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하여간 이러한 상황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3주는 지금 1.5단계로 갈 예정입니다. 예, 여가처 팀장 한승호입니다. 그 현재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어제 현재로 해서 한 4,850회분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는 이제 4,194회분이 남아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3,684회분이 남아 있고 서귀포시는 510회분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하루에 한 600명 정도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에 대해서는 크게 그 문제는 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해서 배송이 되고 있고 그 지금까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4,680회분 정도가 지금 배송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한 3,510회분 정도가 배정이 되고 서귀포시가 1,170회분 정도가 배정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입도전 검사 관련은 역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 지침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제한을 하는 방법이 물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법 제도 이전에 경각심을 주고 또 계몽을 하고 뭔가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제화 제도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제주도를 가려면 검사를 받는 인식을 다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늘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면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법제화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검사받게 해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저는 조금 우리 방역대책본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방역대책이 있다면 저희는 계속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심지어는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공항 내 검사소 설치까지 다 이렇게 실행을 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제도화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기승전결 결론까지 딱 내서 모든 게 안 됐으면 그게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고 또 발생 그 빈도나 영역이나 집단이나 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늘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결정해서 어떠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물론 말씀하시는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방역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